자,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원내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저희가 상당히 좀 격앙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게 지도부 몇 사람만의 같은 뜻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론화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자세한 것들은 정해지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협치할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어제 시정연설하러 오셔서 사실은 추경 말씀만 하시고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실 때부터 뭔가 불길하게 느끼긴 했습니다. 그냥 인사 문제는 밀어붙이겠다는 뜻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연설 끝나시고 저희 당 의석 쪽으로 오셔서 저희 당의 다선 중진 지도부 의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좀 일말의 기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후 늦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이게 상대가 사실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뺨을 때리는 그걸 그냥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보도에 따르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습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전병헌 정무수석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전병헌 수석이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오늘 몇 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이렇게 발표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워딩은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상조 위원장 임명 후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식이라면 청문회도 필요 없고 언론 검증도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물론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청문회 보이콧도 불사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의원님? 네, 오늘 그 발표 이후에 긴급 이렇게 원내 지도부 원내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려면 청문회를 왜 하는가? 청문회를 해서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원칙이 한 가지도 아니고 서너 가지씩 해당된다고 하는 게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임명할 것이라면 우리가 들러리 청문회에 나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줄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체 보이콧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3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도록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청문회 시작 전에 의총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 이른 아침에 그러면 의총이 열리는 거겠네요? 아주 이른 아침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청문회가 10시니까 그 이전에 보자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 청문회 일정을 조금 수년시켜서라도 계속 할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당이나 다른 야당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보이콧을 하게 된다면 그 나름대로 또 아무튼 내일 저희가 의총에서 의원들 의견을 좀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내일 의총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금쪽 같은 시간을 계속 허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를 했고요. 그다음에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본다. 또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청와대 입장은 잘못된 것입니까? 일단 그 윤영찬 수석이 얘기를 하기를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려면 그 공정거래위원장 자신이 공정한 삶을 살아오고 공정한 어떤 처신을 해왔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검증 과정에서 흠결이 드러났는데 흠결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에 서너 가지가 해당이 됐고 그 길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 부인이 토익 시험 점수를 부인이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변조를 했는데 그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토익 점수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립학교의 영어 강사로 채용이 계속해서 되는데 예. 이거는 분명히 범죄 행위이고 저희 당은 이 부분을 수사 의뢰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분이 경제검찰로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청와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솔직하게 차라리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코드가 맞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시민사회에서 임명을 독촉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네. 좀 문제가 드러나면 이런저런 사람이나 이런저런 단체를 내세워서 지지 성명 발표하게 하는 신종 인사청문회 수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본인이 제시한 원칙에 맞는 사람으로 코드에 맞게 하든가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분명히 인사와 관련해서 대탕평 인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나 안 하시면 모르는데 말씀은 정말로 바르고 깨끗하고 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닌 점이 저희 야당으로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지지 성명과 관련해서 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청와대가 배후 조정한 관제 성격의 지지 선언이다 이렇게 좀 읽고 계시는 겁니까? 청와대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네.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평상시에 네트워크를 갖추고 그분들이 그런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다가 네. 뭐 그런 저기를 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동원의 의심이 든다. 동원의 의혹이 있다라고 네. 생각할 이건 당사자들이 상당히 반발할 수도 있는 지금 발언일 수 있습니다. 의원님. 물론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으로서는 그런 의심과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과거에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청와대는 지켰습니다.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까지 기다렸고요. 채택이 되지 않자 다시 증거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재요청을 했고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임명을 한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법에 규정되는 절차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절차 문제는 뭐 그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네.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네. 야 3당이 다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지금 안 하고 못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간의 어떤 또 유예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유예기간 없이 바로 네.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는 이것이 법 절차 문제를 떠나서 네. 법이 정한 정신과 네. 법의 취지, 내용에 과연 맞게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인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네.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요. 지금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준다면 자유한국당의 대응 수위는 더 높아지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저기죠. 저희는 물론 강경화, 김인수, 김상조 세 분이 다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 3당이 전부 다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강행하신다면 진짜 이거는 정말 뭐 청문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 점은 이제 나머지 야당들하고도 또 공조 대응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대응 수위를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병헌 수석이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네. 오늘 몇 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이렇게 발표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요. 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워딩은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김상조 위원장 임명 후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식이라면 청문회도 필요 없고 언론 검증도 무의미하다. 이렇게 박수도 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좀 일말의 기대도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후 늦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이게 상대가 사실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뺨을 때리는 그걸 그냥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은. 그 지금 보도에 따르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습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전병헌 정무수석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뭐 제가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물론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청문회 보이콧도 불사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의원님? 네, 오늘 그 발표 이후에 네. 긴급 뭐 이렇게 원내 지도부 원내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려면 청문회를 왜 하는가? 예. 청문회를 해서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원칙이 한 가지도 아니고 서너 가지씩 해당된다고 하는 게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임명할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자세한 것들은 정해지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협치할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어제 시정연설하러 오셔서 사실은 추경 말씀만 하시고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실 때부터 뭔가 불길하게 느끼긴 했습니다. 그냥 인사 문제는 밀어붙이겠다는 뜻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연설 끝나시고 저희 당 의석 쪽으로 오셔서 저희 당의 뭐 다선 중진 지도부 의원들하고 자,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원내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뭐 저희가 뭐 상당히 뭐 좀 격앙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게 뭐 지도부 몇 사람만의 같은 뜻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론화하는 이런